저는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아들 하나 바라보며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제 혼자 힘들지? 우리 집으로 올라오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로 말했어요. 어머님, 같이 지내면 저도 의지가 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젠 나도 나이 들었고 함께 지내야 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시골집을 정리하고 꽃들과 인사하고 마을 분들께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큰 짐 작은 짐 싸들고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뭘 해도 괜히 불편할까 싶어 늘 눈치를 봤죠. 그런데도 전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식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손주도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엔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이 처음엔 배려처럼 느껴졌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식탁에 앉을 때도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밥을 푸는 손이 느리다고 눈치를 주는 듯 했고 무엇보다 가장 서운했던 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게 살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 제대로 얼굴 마주할 시간도 없었죠. 그래도 저는 며느리와 잘 지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식사 시간엔 반찬을 하나라도 더 올리고 빨래며 청소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의 얼굴엔 점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처럼 느껴졌거든요. 하루는 제가 국을 데우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제 손을 밀며 말했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제 방에 들어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여긴 엄마 집이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손님이래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그리고 제가 괜히 민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저녁, 며느리가 제 방문을 조용히 열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님이 따로 지내시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고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 그 집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까.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손주는 더 이상 저에게 달려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집안일을 저 혼자 하는 게 편한 듯 했고 저는 그저 구석방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눈치챘을까요? 퇴근하고 돌아온 얼굴엔 예전처럼 따뜻한 기색이 없었어요. 엄마, 요즘 좀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묻기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끝도 없이 쌓이고 있었지만 그걸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이야기해봤자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 말인데 며느리가 좀 많이 힘들어하나 봐요. 우리도 애 키우고 일하느라 여유가 없고 혹시 집을 정리하고 엄마가 좀 편하게 계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 집은 제 명의였고 제가 시골에서 평생을 모아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그렇게 가볍게 팔아도 되냐고 묻는 일이 되다니. 하지만 저는 또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팔지 뭐. 나도 이젠 좀 쉬어야지. 며느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안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엔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어요. 저는 말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손끝이 떨렸지만 애써 모른 척 했어요. 짐을 싸던 날 부엌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때 웃음과 온기로 가득했던 공간이 그날은 낯설고 차갑기만 했어요. 짐을 들고 나오는 길 손주는 인사도 없이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주차장에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도 그 가족도 이젠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짐을 들고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가 본 것도 아닌데 자꾸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정말 큰맘 먹고 올라갔거든요. 아들 내외랑 손주와 함께 따뜻하게 늙어가고 싶었어요. 설거지하며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같이 마트도 다니고 명절 음식도 함께 준비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제 노년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느끼고 나니 참담했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할 때만 해도 도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에 설렘이 있었는데 결국 돌아온 건 빈손과 상처뿐이었어요.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본인의 공간에 시어머니가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내칠 수 있을까요? 며느리에게 직접 무슨 말이라도 해볼 걸. 그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이미 늦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여관방에 짐을 풀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좁고 창문은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보다 숨이 편하게 쉬어졌어요. 도시에서 머물 곳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도 가슴이 허전했어요. 저는 이제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사 잘했어? 그 한마디에 속이 복잡해졌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잘했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토록 멀고 낯선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제대로 느꼈어요. 여관방에서 며칠을 지낸 뒤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반지하였지만 깨끗했고 혼자 지내기엔 부족함이 없었어요. 처음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손주가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꾸 되뇌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방에 며칠을 있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불편한 눈치 보며 지내던 날들보다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훨씬 덜 외롭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는 시장에 나갔다가 혼자 장을 보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도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시어머니였겠죠. 이 나이쯤 되면 다 비슷한가 보다 혼잣말을 하며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 사서 조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엔 시골 이웃이 전화를 했어요. 어이구, 서울 가셔서 잘 지내세요? 그냥저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분이 말하셨어요. 집 정리할 때 괜히 마음이 그랬어요. 서울 가면 편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편하긴 해요.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요. 통화를 끊고 나서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빽빽한 건물 사이 작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냥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하늘은 시골 하늘보다 훨씬 작고 좁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놓인 느낌이었어요. 이젠 이 좁은 하늘 아래서 나 혼자라도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일상이 자리를 잡아갔어요. 근처 복지관에도 나가보고 동네 작은 교회도 찾아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무언가 붙잡고 있어야 생각이 덜 나더라고요. 복지관에선 비슷한 나이 또래 어르신들과 수다도 떨고 스트레칭도 배우면서 조금씩 웃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 판 돈 잘 쓰고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고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은 제가 힘들게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고, 가족과 함께 하겠다는 제 마지막 바람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돈 이야기처럼 묻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혼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저는 또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그날 밤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해서 혼자 있을 땐 외로우면서도 누가 다가오면 괜히 더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며느리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맞벌이에 육아에 그 안에서 시어머니까지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방식이 너무 아팠을 뿐입니다. 다음 날엔 오랜만에 시장에 나가 장아찌거리 몇 가지를 샀어요. 혼자라도 맛있게 먹자고 정갈하게 차려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이젠 진짜 내 집이네. 좁고 허름한 방이지만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불도 켜고 밥도 늦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진짜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조금씩 선선해졌어요. 창문을 열면 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도 들리고 이따금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 소리들이 이젠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이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낯섦도 제 하루의 일부가 되었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불안하고 서글픈 날도 있었지만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하는 존재인가 봐요. 하루 세끼 챙겨 먹고 가끔은 드라마도 보고 동네 도서관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우연히 꺼냈습니다.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위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누군가 제 등을 가만히 다독여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조금 느려도 괜찮아. 천천히 조용히 나답게. 그렇게 살다 보니 예전보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손주도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해주고 싶어요. 혼자라는 게 외롭고 무서운 일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정말 혼자의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물에 얼굴을 씻고 조용히 라디오를 틀며 하루를 시작해요. 가끔은 아들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겠죠. 제게 말 못할 사정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도요, 그 집에서 쫓기듯 나왔던 날, 아들이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땐 참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원망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며느리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 아이는 자기 삶을 지키려 했을 뿐이겠죠. 저라는 존재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지금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살아보니 다른 사람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손주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좋겠단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기다리지 않으니 덜 아프더라고요. 이젠 저 자신과 잘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걸 알게 되었어요. 혼자 보내는 일요일 오후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올 때면 그 빛 아래에 커피 한 잔을 올려두고 가만히 앉아 있곤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참 잘하고 있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한마디가 요즘 제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어느새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 도시로 올라왔을 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얇은 겉옷 하나만 걸쳐도 산책을 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해졌어요. 지나가는 시간이 참 야속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 시간마저도 고맙게 느껴집니다. 동네에 작은 꽃집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작은 화분 하나씩을 사서 방 한켠에 놓아두고 있어요. 처음엔 허전함을 달래려고 꽃을 들였는데 지금은 그 푸른 잎을 보는 것만으로도 삶이 조금은 예뻐 보이더라고요. 복지관 친구들과 가끔 소풍도 가고 김밥을 싸서 공원 벤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피웁니다. 그분들도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던 분, 자식에게 집을 넘겼다가 홀로 남겨진 분, 아예 연락이 끊긴 분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걸 꾹꾹 눌러가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 희미한 용서의 감정도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저 미워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들도 그들만의 삶을 지키려 했던 거겠죠. 이제는 그만 원망을 놓아주려고 해요. 제 삶이 더 이상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제자리에서 작고 단단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려는지 창밖엔 초록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 지내는 일상이 익숙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맙기까지 합니다. 처음 이 도시로 올라올 때 저는 울며 짐을 들었고 갈 곳 없이 방황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전화벨이 울릴까봐 가슴이 철렁하다가 막상 울리지 않으면 괜히 서운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젠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만든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충분히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혼자 먹는 밥에도 작은 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올리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감사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도 함께 산다는 것조차 때로는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저는 누군가의 시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지금은 오롯이 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름 하나로도 이제는 충분합니다. 누구에게나 혼자가 되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두렵고 아플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구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처럼요. 그러니 오늘도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나답게 살아보세요. 그게 바로 인생의 품격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